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 그 10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이 소방용수시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뭐 시험 문제가 제가 워낙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정리를 정말 잘 해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설치 관리를 할 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종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모르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한 거야 또. 그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다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그 소화전을 설치하는 자가 일반 수도업자라면 누구라고 여러분들? 일반 수도업자라면 관할 소방서장과 뭐를 해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직접 유지 및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직접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관할 소방서장이라는 거. 본부장 아닙니다. 청장 아니고요. 시도지사 아니에요 하셨죠? 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사전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통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사실을 통지를 하고 소화전을 설치하고 직접 유지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 및 통지도 같이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설치 기준은 어디 들어가 있다?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다. 맞죠? 그래서 아래 가보면 제가 소방용수 표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넣어놨어요. 그래서 소방용수 표지는 규칙, 행안부령에 가보면 별표 2에 들어가 있는데 지상에 설치된 표지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표지고 그죠? 지하에 설치하는 건 우리가 만일 소화전을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수조가 있다 그랬죠. 이런 애들은 아래 깔아놓기 때문에 아래 묻어놓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얘를 이제 표지를 세운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디에 표현을 한다? 맨홀에다가 표시를 한다. 그죠? 이 안에 뭐가 있다? 주정차 금지해라. 뭐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맨홀 지름을 몇 미리 이상? 648. 648. 맞죠, 여러분들? 근데 다만 승하강식의 경우는 제외. 제가 넣어놓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서 따로 빼긴 했는데 첨언하겠습니다. 승하강식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 저수조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맨홀 부분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15cm 둘레의 선을 따라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그래서 반사도료라 그랬어요. 약간 페인트처럼 칠하는 반사도료. 자, 지상에 설치하는 표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자, 얘는 흰, 노, 불, 파. 그죠? 그래서 안쪽 문자 흰색, 바깥쪽 문자 노란색, 내측 바탕 붉은색, 외측 바탕 파랑색, 흰노, 불파, 흰노, 불파. 그리고 얘는 반사도료가 아니고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얘는 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재료 자체를 반사가 되는 재료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 야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나와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요런 사이즈보다는 이 사이즈보다는 요 안쪽 사이즈 내경 그리고 외경 35에 60 그죠? 그리고 요 높이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이것까지 알고 있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냈을 때 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얘보다는 35, 60, 100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세부 설치 기준이 있었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부 설치 기준에 가보면 공통 기준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주상공에 설치했을 때 몇 메타마다 수평거리? 100m마다.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기타 지역은 140m. 오케이. 근데 다 알고 있네요. 그죠? 잘 외우셨나봐. 그리고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지하식과 지상식을 설치를 해줘라. 무슨 식과 무슨 식? 지하식 또는 지상식. 그죠? 지하식 또는 지상식.
그리고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몇 미리? 65mm. 요거 이상 안 붙어요. 이하 안 붙습니다. 그냥 딱 65mm짜리로 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에 가보면 또 급수탑 설치 기준이 있었죠. 요 급수탑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급수배관의 구경은 몇 미리 이상? 100mm 이상으로 해줘라. 그죠? 그리고 요 개폐 밸브 높이가 1517. 1517. 요거 잘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저수조다. 그래서 저수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요? 소방차가요. 됐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투입구. 투입구의 한 변, 지름. 한 변은 투입구가 사각형일 때, 지름은 투입구가 원형일 때 60cm 이상씩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낙차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너무 크면 안 된다, 4.5m. 그리고 유효 수심은 0.5m다. 그리고 토사 및 쓰레기 제거할 수 있는 거 끝쪽에 설치를 해줘야 되고 자동으로 급수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이라고 해서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자, 여기 가보면 이것도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누가 조사한다 그랬어요? 제가 본서가 조사한다 그랬죠. 본서. 그죠? 그러니까 소방용수시설 위에 나와 있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지리까지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월일회. 이게 왜냐하면 연일회로 바꿀 수가 있다 충분히.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는 몇 년간 보관한다? 우리 2년간 보관한다. 2년간 보관한다. 조사 항목.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조사를 할 거다. 그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리고 거기에 인접한 도로 폭이 바뀌진 않았는지. 이게 소방공무원이 끌고 다니는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게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폭, 도로 폭, 도로의 폭, 그리고 주변 교통 상황. 그죠? 예전에는 시골이었는데 지금 도시개발이 돼서 막 차가 막 많아졌어요.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저, 위아래, 그죠? 건축물 개왕,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다.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조사도 필요하면 실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상소화장치도 소방용수시설하고 같은 조항 안에 이제 법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좀 필요한 지역, 그죠? 그쪽에 호스나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을 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설치 관리하고요. 이런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요. 비상소화장치를. 그래서 호스나 호스릴을 여기에 연결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하고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죠. 그죠? 요거 잘 알고 계시고, 비상소화장치 구성은 함, 소화전, 호스, 관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호스와 관창은 형식 승인, 그죠? 함은 성능 인증. 요거 두 가지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시도지사가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비상소화장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1조로 갑니다. 11조. 자, 11조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원. 그럼 응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원 내용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일단 누가 하냐? 응원을. 본서가 한다. 이거 중요하죠.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 본서.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웃하는 본서에게.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이웃하는 본서에게. 자, 친하지 않다. 아, 나 저 사람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절교했어. 뭔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실시한데 필요한 경우 안 된다 그랬죠. 긴급한 경우에 실시한다. 긴급한 경우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 됐으면 응원을 요청한
본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됐으면 응원을 요청한 쪽을 따라야지. 맞죠, 여러분들? 응원을 요청받은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상호 응원 협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가 다를 경우 각 시도지사 간에 상호 응원 협정이라는 걸 미리 해놓는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협의해서 미리 규약으로 정해놓는다라고 했었죠. 규약사항이다. 그래서 그 규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규칙으로 정해놓고 약속을 하겠느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사항이래요?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그죠?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경비 부담, 응원 출동 요청 방법, 응원 출동 훈련 평가. 그러니까 이게 응원 출동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지역 규모, 요청, 훈련, 평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소방활동 안에 뭐가 들어간다? 화재,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까지 들어가요.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조사. 뭐 예방 이런 거 안 들어간다. 돈에 관련된 거니까요. 수당, 식사, 의복, 장비, 기구, 정비, 연료. 장비나 기구의 정비, 연료. 그 밖에 경비, 돈에 관련된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상호 응원협정을 했는데, 시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제 시도지사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각 시도끼리, 미리 협정을 맺어 놓는 거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상호 응원협정에 대한 것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요 내용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 대표적인 위쪽에 응원 요청권자라던가 응원의 요청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죠. 자, 동원입니다. 동원도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응원은 본석끼리, 동원은 청장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그러니까 이게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소방활동의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할 것을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청장이. 일단 그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동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다. 됐나요? 네. 그리고 그 외 법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죠?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본인도 소방대를 편성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압, 구조, 구급 이런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장 지휘에 따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서 지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도에 갔을 때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방력의 동원에 대한 내용도 뭐 그 외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대통령령 내용보다는 저는 요 행안부령 내용. 그래서 청장은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지,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장비, 규모 이런 거 보시라고요. 이송 수단, 집결 장소,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정보, 그죠?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동원 요청을 할 때 통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행안부령의 규칙에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 챕터도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함축을 해놓은 거지. 근데 함축을 해놨을 때 요 정도만 보셔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챕터는. 됐나요? 뭐 그 외에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하고 또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OX로 정리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보면 기본 OX 문제 1번입니다. 보십시오.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소방청장이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그렇죠. 시도지사였죠.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2번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대상에는 차, 헬, 정 포함. 시가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공식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평균가로 국고보조 가격을 산정한다. 오케이. 시가가 없으면. 4번 소방용수 시설에는 소화정, 급스탑, 저수조가 있다. 소급적. 5번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로 하죠. 그죠? 6번 급수탑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1517. 됐나요? 자, 7번 저수조에 설치하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상. 아니죠. 저수조에 설치하는, 좀 이상하네요. 지면으로부터 낙차, 그냥 저수조 낙차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하로 설치하죠. 그냥 요거 포인트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수조는 4.5m 이하로 설치를 한다. 지면으로부터 낙차를. 그죠? 그냥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로 설치를 해야죠. 8번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 표지는 맞습니까?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 재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8번도 이것도 흰노불파라고 해서 제대로 들어가 있죠.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연일회가 아니고 월일회. 10번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맞죠? 여러분들 응원 요청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11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소방 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X. 12번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 사람은 청장이 아니죠.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요청받은이니까 실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요청받은이 아니고 요청한이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14번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네, 요것도 이제 동원에 대한 내용이죠. 15번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 설비를 설치한다. 비상소화 설비라는 건 없습니다. 비상소화 장치죠. 그죠? X.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OX입니다. 여기도 양이 또 많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방 업무는, 그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그죠? 두 번째,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본부,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X. 됐나요? 세 번째,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소방력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청장이 아니죠. 5번,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본 OX도 있었고 기출 지문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6번,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 장비로는 차, 헬, 정 등이 있다. 7번,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추후에 유지관리까지, 그죠? 소방서장에게 통지를 하고 유지관리까지 실시를 해줘야 된다. 8번,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이런 세부사항은 대부분 청장이 정한다. 이거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지금 멘트로만 보셔도 됩니다. 9번,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인증이 아니고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소방용수 표지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노란색, 안쪽 붉은색, 바깥쪽 바탕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 재료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흰노 불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아까 맞는 얘기였고. 12번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와 협의해? 각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미리 정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앞에 가보면 야, 벌써 뭐 시도지사니까 그죠? 시도지사끼리 하는 거죠. 13번 맨홀 뚜껑은 648 그죠? 승하강식은 제외. 지리조사는 소방대생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저, 건축물의 개왕을 왜 제외해? 왜 제외해 이걸? 그죠? 본서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용수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챕터 2개가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좀 빠르게 보는 거죠, 법규는. 자, 챕터 3 화재 예방과 경계는 요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다? 예방법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예방법으로 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예전에도 해두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활동 등이에요. 그럼 소방활동 등에 가보면 16조에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근데 이 16조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16조의 2 그리고 16조의 뭐까지? 3까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6조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다?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소방활동은 누가 시킨다?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죠. 그렇지. 총본서. 그죠? 청장, 본부장, 서장이 시키는 거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가서 뭐해라? 진압, 구조, 구급해라. 얘를 소방활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업무죠. 소방관이 하는. 자, 이거 누가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방해하면 5년에 5천이다. 그죠? 그래서 소방지원활동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업무고 내가 얘 말고 얘도 할 수 있다 그랬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 질서,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 여기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필요한 경우.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소방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 진압 지원. 산불 예방 진압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지원. 집회 공연.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 그죠? 집회 공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재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복구 지원. 군경 훈련 지원. 군경 훈련 지원. 이런 거. 포인트 잘 따서 알고 계셔라. 오작동 신고 조치. 요거 지원 안 들어간다. 예전에 제가 포인트 잘 따두시라 그랬죠. 요거는 지원 안 들어간다. 그리고 방송 촬영 지원. 됐나요?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소방 지원 활동에 드는 비용은 유관기관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군경, 유관기관 실시 훈련을 내가 지원을 나갔어요. 예를 들어. 그럼 군경 쪽에서 우리한테 돈 줘야죠. 거기 드는 비용.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 가보면 기록도 관리하래요. 이게 작년에 없던 내용인데 규칙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소방대원은 소방지원활동 그리고 생활안전활동 맞습니까? 을 한 경우 소방지원활동 등 기록지에 해당 활동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라. 이 특이하죠. 3년간 보관하라. 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등이라는 건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네를 종합해서 연 2회래, 연 2회. 청장에게 보고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이 원래 없었는데 행안부령 조항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대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대원.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방관이 할 일이 또 는 거네요. 그죠?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년간 보관하고 보고하는 건 본부장이 2회 청장에게 보고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안전활동은 얘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고, 그죠? 이런 거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규 출제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안전활동에 어떤 게 있다? 신고가 접수는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그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서 얘네들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의무죠. 생활안전활동은. 그죠? 그래서 생활안전활동에 어떤 게 있냐? 붕괴, 낙화, 고드름, 나무, 위험구조물 제거, 벌, 동물, 포획, 퇴치, 끼임, 고립, 제거 및 구출, 전원 공급, 조명 공급. 맞습니까? 요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무슨 활동과 생활 안전활동과 조금 소방 지원활동과 조금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조에서 16조의 3까지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16조의 4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의 4에 가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보험가입. 이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누가? 시도지사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하는데 이게 이제 법조항에 가보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시도지사는 소방차의 공무상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누가 가입한다? 시도지사. 근데 국가는 또 그 보험 가입 비용의 일부를 또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지원 아니고요. 그리고 16조의 5에 가보면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경우, 이거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소방활동을 하다가 한 거죠.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상을 참작해 준대요. 그래서 약간 그 나온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형사 책임을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감경 또는 아예 면제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송 지원, 청본서가 한답니다. 소방활동이나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을 소송 수행을 할 때 여기에 소송에 휘말려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 지원은 누가 한대요? 청본서가 한대. 요게 이제 16-6, 16조의 6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박스로 하나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실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7조 볼까요? 17조. 자, 17조가 뭐예요, 지금? 소방교육 및 훈련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 소방교육 훈련은요, 우리가 소방대원에게 하는 교육 훈련이 있고 그리고 안전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받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방교육훈련은 누가? 소방대원이 받는데 누가 실시한다? 청본서가 실시한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청본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홍보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청본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을 또 홍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령에 가보면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이미. 이거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건데 진짜 22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안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연습을 시켜드렸던 거고 진압훈련을 받고 구조훈련,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 지휘훈련을 받는데 누가 받냐라는 거지, 소방공무원 중에. 그럼 소방대원들 중에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대원들이 진압, 의무, 의용, 그죠? 진압 업무 받는다 그랬죠? 의무, 의용 무조건 들어가요. 구조 업무 소방대원 받죠? 의무, 의용 무조건 들어가고 응급, 9급이죠, 9급. 이거 응급처치, 이걸 9급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또는 응급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업무를. 우린 응급 업무라는 게 없어요. 9급 업무야, 9급 업무. 아셨죠? 조심하시고, 의무, 의용. 인명대피 훈련,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받는다, 이거는. 그리고 의무, 의용. 의무, 의용은 기본 깔고 가네요. 이거는 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위주로 잘 보셔라. 그리고 현장 지휘 훈련은 위경, 명청. 맞습니까? 그리고 2년에 한 번 2주 이상 받는데요. 2년에 한 번 2주 이상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교육 훈련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전교육 및 훈련 대상자, 요거 이미 시험 문제 나왔죠. 22년에. 22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잘 해주셔라. 그래서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 학생,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짧게 제가 넣어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라. 됐죠? 그리고 하나 또 정리하실 게, 얘는 실시를 꼭 해야 된다. 얘는 의무. 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에 대한 거 있죠, 여러분들. 안전교육에 대한 거, 뭐 시설 장비 기준이라던가 또는 강사, 보조 강사 기준 제가 여기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요 내용은. 시설 장비 기준, 강사, 보조 강사 자격 기준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요거 예전에 제가 밑줄 다 쳐드리면서 한 요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 제가 한 번 더 넣어놓은 거니까요. 먼저 강사 기준, 보조 강사 기준 잘 보시고, 그리고 시설 장비 기준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17조의 2. 17조의 2. 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우리 안전교육사가 나오네요. 요게 이제 무슨 자격증이다? 전문 자격시험. 그죠? 전문 자격시험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전문 자격증인 소방안전교육사 같은 경우는요, 누가 실시한다? 청장이 실시한다. 청장.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사는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한다 그랬어요? 이런 거 한다 그랬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고,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그나마 좀 최근에 또 나왔던 게 요거죠. 응시 자격. 그래서 제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경력 필요 없는 사람 해서 1년짜리에는 기사, 간호사, 1급 맞습니까?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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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응급, 1급 소방. 그럼 2급 응급, 2급 소방은 3년. 그리고 소방 공무원 3년 잘 보시라 그랬고, 보육교사, 산업기사, 그죠? 그리고 간호사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 3 위주로 좀 보시고, 의용소방대원이 5년이래요. 의무소방원은 없습니다. 의용이에요. 의용. 그리고 교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를 가지고 있거나 위험물 기능장, 소방시설 관리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어떻게 보면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필요가 없다. 그냥 무조건 볼 수 있다. 응시 자격 무조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 과목 1차와 2차 나눠서 본다 그랬죠? 이것도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본인이 선택하는 3과목,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기 싫다 그랬죠? 다 보기 싫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보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시험 과목 나와 있고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과목은. 국민안전교육실무 이거 예전에 한번 보기로 한번 등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보셔라. 시험 시행 및 공고 2년마다 1회, 2년에 1회 9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뭐해라? 공고해라.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근데 뭐 결격사유는 이제 뒤에 이제 법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위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시자격 심사하는 사람이 3명.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그냥 적어두십시오. 3인. 맞습니까? 응시자격 3인. 그리고 출제위원 과목별 3인. 335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채점위원 5명. 335. 이런 것도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이 결격사유는 법 17조의 3에 나와 있죠. 제가 그냥 하나에 몰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뭐기 때문에 안전교육사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성년 의견인과 2년 이런 것들 대부분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치 기준, 뭐 부정행위 조치는 그냥 2년간
시험 못 보는 거 들어가 있고요. 배치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청, 본, 서, 안전원, 기술원, 학교 이런 데다가 배치 안 해요. 그래서 2명 아니면 몇 명이다? 1명이다. 그죠? 어디에 2명을 하고 어디에 1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고 1명짜리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둘이다 라고 외우시면 편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썸머리 표로 제가 17-5까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훨씬 보기 편하죠? 이게 왜냐면 예전에 법규 체계가 보면 막 이게 막 길게 이렇게 느려져 있잖아요. 그죠? 훨씬 보기 편하죠. 그래서 모든 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요 책이. 그래서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17조의 6에 가보면 한국 119 청소년단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뒤쪽에 이제 심화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몰아놨어요. 정말 애매한 거야.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 나도.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별로 낼 게 없어요. 17조의 6에 가보면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는 게 있어. 일단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하고 같이 보시는 거고 지금은 그냥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한 번 더 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조가 뭐예요? 이제 소방 신호입니다. 이 소방 신호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